자, 응용역학 기사시험 기출문제풀이 오늘은 3회분입니다. 2022년 4월 24일 시행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2회분까지는 이미 올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3회분 기사시험 기출문제만 풀면은 응용역학 기사시험은 잘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추 응력을 받는 미소 요소가 있습니다. 이 요소의 최적 변형률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최적 변형률 식을 한번 써보면은 이실론 V는 원래 부피분의 변화된 부피. 자, 이 식은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 식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되겠죠? 자, 여기에 조진값 그냥 넣으면 되겠습니다. 2 곱하기 10의 5승 1 마이너스 2의 포화순 레이쇼 0.3 시그마 x 100이죠. 시그마 y도 100이죠. 계산해보면 0.0004. 네,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이전에도 나왔었죠. 똑같은 문제가. 2번 이와 같은 도형이 있습니다. 단면 상승 모멘트 I, X, Y를 구하는 문제예요. 자, 단면 상승 모멘트 정의가 어떻게 됩니까? I, X, Y는 인테그럴 A에 대해서 접근한다. X, Y의 D의 A. 이게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직사각형의 조합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두 개의 사각형 이렇게 잘라가지고 1번 2번 해서 각각 구하면 됩니다. 이렇게 구할 때 두 개니까 우리가 시그마 붙이고 그 다음에 x 도심 i, y 도심 i, 단면적 i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여기서 i는 1번 단면, 2번 단면 그걸 지칭하는 거고요. x0는 이 1번 단면의 도심까지의 거리, x거리, 도심까지의 y거리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쓰면 되겠죠? 자, 1번부터 해보면은 면적 먼저 써보면 50 곱하기 10에 x의 도심 25, y의 도심 5 이렇게 되죠? 자, 2번에 대해서 10 곱하기 40이 되겠죠? 곱하기 x 도심 5, y 도심 10에다가 20 그러면 30이 되겠죠? 계산하면은 122,500이 나온다 이겁니다. 이 식을 알면은 어려운 거 없죠? 3번 그림과 같이 봉이 있습니다. 단면적이 좀 변화하죠? A1, E1, 2배 A1, E1, 3배 A1, E1 이거 하중이 P 이거는 윗방향으로 3P 이거는 아랫방향으로 5P 이렇게 되네요. 수직 처짐을 구하는 문제예요. 이 델타를 구해봐라 이거죠. 이것도 기본적인 문제죠. 자, 델타는 식이 어떻게 돼? 2A분지 PL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봉이 세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시그마에서 이렇게 합치면 되겠다. 자, 첫 번째 거 제일 아래 거 한번 볼까요? 하중이 얼마가 작용해? P가 작용하죠? A1, E1이고 L입니다. 자, 위에 거, 그 위에 거 보면은 L의 A1, E1이고 힘이 여기 이렇게 잘라보면 어떻게 작용하죠? 여기 P가 아랫방향으로 내리는데 여기서 요 점에서 위로 3P를 올리잖아. 따라서 아랫방향 플러스라고 보면은 마이너스 2P가 되겠죠? 맨 위에 거는 어떻게 됩니까? 아랫방향으로 5PP, 윗방향으로 3P, 플러스 3P가 되겠네요. 그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거 제일 아래 거 A1, E1에다가 하중은 P고 길이는 L 플러스 두 번째 거는 2배의 A1, E1이죠. 걸리는 하중은 윗방향으로 3P, 아랫방향으로 P니까 마이너스 2P가 걸리겠다. 아랫방향을 플러스로 봤을 때. 그 다음에 L 플러스 제일 위에 거는 3배 A1, E1이다. 여기에 아랫방향으로 6P가 있고 윗방향으로 3P니까 아랫방향 즉 플러스로 3P L이 되겠다. 계산하면은 어떻게 되나요? A1, E1의 PL이 되죠? 자, 4번 그림과 같은 구조물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BD 부재의 부재력을 구하는 문제예요. 자, 그러면은 이 부재력 표시 한번 해보죠. 이렇게 인정 방향으로 부재력을 표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 구조에 대해서 하나의 자유물체도로 보고 C점에서 힘 모멘트를 취하면 됩니다. 시그마 MC 이퀄 0 시계 방향으로 도는 걸 플러스로 하자 이거죠. 그러면은 하중
마이너스 50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죠. 곱하기 거리가 4죠. 플러스 BC 부재의 부재력에 의해서는 모멘트가 생성 안 되죠. 모멘트 중심을 통과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BD 부재력 FBD라고 해보겠습니다. C점에서 이렇게 수직선을 내려서 이 거리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거 한번 그려보면은 이렇게 한번 내려봤어요. 그러면은 여기가 30도면은 여기가 2m니까 요 거리는 1m가 되겠죠? 왜 그래? 2대 1대 루트 3이니까. 네, 거리 알았어요. 이 힘과 직각방향의 거리 곱하면 모멘트 나오잖아요. 거리 1 0이다 이거죠. FBD는 200kN이 되겠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만 할 줄 알면은 어렵지 않죠? 5번 그림과 같은 와렌트러스가 있습니다. 부재력이 0인 부재는 몇 개인가? 이건 물어봤어요. 일단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거는 이 결점법으로 요점을 이렇게 딱 끊어보세요. 끊어서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끄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뭔가 힘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도 힘이 있고 여기도 힘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여기서 시그마 FY 클령 한번 해보자 이거죠. 위로 가는 걸 플러스 요 힘을 우리가 그냥 F라고 한번 해보겠어요. 그러면은 F가 마이너스 방이니까 마이너스 F. 또 위아래 방향 힘 있나요? 없죠? 그의 합이 얼마야? 0이다 이거죠. 따라서 F는 0입니다. 그래서 얘가 일단 0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다른 부재도 또 있나 한번 보자 이거죠. 자, 여기를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은 이 발력이 생기죠. 그거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공부하는 차원에서. 자, 이렇게 있어요. 이게 발력이 있겠다. 발력 R. 그럼 발력 R이 있으면은 이 R에 의해서 이 부재가 수직 불력이 있으니까 이 수직 불력이 얘와 같거든요. 그러면 수직 불력이 있으므로 당연히 이 힘이 있겠죠. 그렇죠? 따라서 얘는 0이 아니야. 그렇죠? 그 다음에 수평은 어떻게 되겠는가? 이 힘이 존재하면은 이거에 수평 불력이 존재하죠. 그 힘만큼 여기에 존재하게 됩니다. 따라서 얘는 0이 아니고 얘도 0이 아닙니다. 여기 대칭이니까 여기도 0이 아니고 여기도 0이 아니겠죠? 네. 그 다음에 요 부재랑 요 부재 한번 볼까요? 그것도 한번 그려보자 이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하중 P가 이렇게 작용하고 있어요. 여기에 부재가 있고 이쪽 방향에도 부재가 있고 이쪽 방향에도 부재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미 얘는 부재력이 0이라는 걸 알았죠? 그러면은 얘는 부재력이 0입니다. 수직 방향 불력을 생각하면 이 P가 있고 이거 두 개가 있겠죠. 자, 수직 방향 힘이 있으니까 이 두 개가 수직 방향 불력만큼 부재력이 존재한다 이거죠. 그래서 얘도 0이 아니고 얘도 0이 아니에요. 그러면 남아 있는 거 요거 두 개만 이제 체크해 보면 됩니다. 이 아래다가 이렇게 그렸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지금 P가 가해져 있는 거죠. 한쪽만 그렸는데 지금 잘라서 그린 거죠. 그럼 보는 바와 같이 여기에 발력이 존재. 그렇죠? 그러면은 이 점에서 모멘트를 한번 잡아보자 이거죠. 잡아볼까요? R이 있고 요 거리를 A라고 한번 해봅시다. A가 있고 그 다음에 부재력이 어떤 게 있어요? 여기 뭔가 했던 부재력이 또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요 점에서 모멘트를 잡기 때문에 요 점에 연결된 부재는 부재력이 있어도 다 0으로 떨어집니다. 그렇죠? 상관이 없어요. 따라서 RA에 F의 높이를 H라고 하면은 이게 0이다 이거죠. 이거를 5점이라고 하면은 시그마 M 제로 이렇게 모멘트를 잡았을 때 이렇게 된다 이거죠. 따라서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R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F 존재해야 되겠죠. 부재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부재력이 0이 아니다. 대칭이기 때문에 얘도 0이 아닙니다. 그러면 부재력이 0인 것 한 개. 2번이 되겠습니다. 6번 전단 응력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어봤어요. 자, 1번 직사각형 단면에서는 중앙부의 전단 응력도가 제일 크다. 맞죠? 직사각형 단면이 있어요. 전단 응력 다이어그램 이렇게 되죠. 이 중앙부에서 가장 크다. 맞습니다. 원형 단면에서는 중앙부의 전단 응력도가 제일 크다. 원형 단면도 마찬가지예요. 중간에서 크고 위아래에서는 0입니다. I형 단면에서는 상하단의 전단 응력도가 가장 크다. I형 단면 이렇게 돼 있다. 이것도 중간에서 가장 크죠. 상하단에서는 0이에요.
0, 0, 0. 얘도 0, 0. 네. 따라서 3번이 틀렸네요. 그렇죠? 전단 응력도는 전단력의 크기에 비례한다. 비례하죠. 식어 써보면 타우는 BI분의 VQ다. 네. 따라서 이 V에 비례하죠. 지금 이 상단에서 전단 응력이 0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Q가 0이기 때문에 그래요. 상단 하단에서. 왜 그래요? Q라는 거는 직사각형 단면이 이렇게 있으면은, 아니 이 점에서의 Q를 구한다 그러면 이 위에 있는 이 면적에 대해서 구하고자 하는 점에서 이 도심까지 거리를 곱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상단이 되면은 이거 바깥으로 면적이 없잖아요. 네, 면적이 0이야. 따라서 Q가 0이 됩니다. 자, 7번. 이와 같은 이 경관 연석보에 등분포 하중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A점에서 X만큼 떨어진 전단력이 0이 되는 점을 구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 부정전 구조죠? 이 반력을 알아야 되는데, 반력을 알려면은 부정전 구조 풀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B점의 반력 정도를 알고 있다 그러면은 이 문제가 뭐 쉽게 풀리죠. 만약에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먼저 풀어보겠습니다. 자, B점의 반력 알면은 뭐 당연히 A점, C점의 반력 좌우대칭이니까 알 수 있죠. B점의 반력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 이렇게 직관적으로 봤을 때 B점은 이쪽을 보면은 여기 반에서 1로 갈 거고 여기로 가고, 그렇죠? 또 이점 보면은 반이 1로 가고 1로 가고.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렇게 되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가 연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 B점에서 반력을 더 많이 가져갑니다. 얼마큼 가져가냐 하면은 지금 이렇게 반반씩 나누면은 전체 하중의 반만 가져가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가져간다. 얼마나 가져가냐? 8분의 5 오메가 L만큼 가져갑니다. 반만 가져가면은 8분의 4 오메가 L이 되겠죠? 이렇게 가져간다 이거야. 8분의 5 오메가 L이면은 8분의 5에다가 4에다가 길이가 4니까 얼마가 나와요? 10km 나와요. RB가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면 RA, RC는 나머지를 반반씩 나눠 가질 테니까 얼마가 나오나요? 8분의 1.5 오메가 L이 나오겠죠. 8분의 1.5에 오메가가 4에 길이가 4다. 3이 나오죠. 3km. RC도 뭐 3kN이겠죠. 만약에 이걸 안다라고 생각하고 해보면은 뭐 쉽게 할 수 있죠. 네. 전단력이 0인 점을 구하고 싶으니까 이 X만큼 떨어진 이 지점에서 전단력 구하면 되죠. Vx만큼 떨어진 곳의 전단력 RA에서 오메가 X 이렇게 빼주면 되겠죠. RA는 3이고 오메가가 4고 X 이렇게 되겠다. 0이다. 그래서 X는 0.75m가 되겠다. 금방 나왔죠? 여러분들이 여기 반력 중간에 있는 거 하나 암기하고 있으면은 금방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반력을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부정전 구조 풀어야죠. 그래서 반력을 구해야죠. 이 반력 구하는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단위하중법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구조가 있고 여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4kN 미터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구조는 앞에서도 뭐 여러 번 나왔었죠. 이 반력을 제거하고 이 등분포 하중만에 의한 변위를 구하고 이 반력에 의한 변위를 구해서 그 절대값이 서로 같다 하면은 RB를 구할 수 있다 이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이 B점에서의 처짐이니까 B점의 단위하중 1.0을 넣으면 되죠. 그렇게 해서 구해보면 되겠다. 원하중 시스템에서의 반력이 어떻게 됩니까? 길이가 4니까 8kN이 되고 여기도 8kN이 된다 이거죠. 단위하중 1을 가하면은 2분의 1이 되죠. 반력이.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 델타가 오면 되지. 델타는 인테그럴 EI의 m dx다. 그렇죠? 여기서 m은 x만큼 떨어진 지점에서의 모멘트를 구하는 거죠. 8x 빼기 2분의 1 오메가가 4니까 4x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스몰 m은 어떻게 됩니까?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의 x가 되겠습니다. 적분하는데 여기서부터 요 반까지 2죠. 여기가 거기까지 적분하고 2배를 앞에다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 i분의 2배 앞에 빼고 인테그럴 0부터 2분의 L 2까지 적분하면 되고 8x 마이너스 2x 제곱에 2분의 1 x가 되겠다. 적분
dx다 이거죠. 그러면은 이 I 분지 1이 될 거고 8에 3분의 1에 2의 3승이 되고 빼기 2의 4분의 1에 2의 4승 이렇게 되죠. 네, 계산해 보면은 이 I의 13.33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이 반력에 의한 거 또 계산을 해보죠. 반력에 의한 편이 RB 그러면은 요게 2분의 RB가 될 거고 여기도 2분의 RB가 될 거고 여기에 단위하중 구하고 싶은데 1.0을 넣으면은 반력이 2분의 1이 될 거고 여기도 반력이 2분의 1이 되겠다 이거죠. 그러면은 델타 구할 수 있죠? 델타는 인테그럴 EI의 mm dx 이렇게 되고 그러면 라지 m은 모멘트가 2분의 RB x가 되겠죠. 스몰 m은 2분의 1 x가 되겠죠. m이나 스몰 m이나 지금 마이너스 모멘트인데 마이너스 mm 해서 곱해지니까 부호 생각 안 하는 겁니다. 어차피 플러스 될 거니까. 그래서 해보면은 이 i에 자 2배 해가지고 0부터 2까지만 적분해보면 되겠다 이거죠. 그러면 2분의 RB x에 2분의 1 x 이렇게 되잖아요. dx 요 계산하면 되죠. 계산하면은 이 i에 1.33 RB가 나온다. 자 그러면은 처짐 델타 오메가 여기 변이 델타 RB가 서로 어떻다? 같다. 왜 그래? 원래 시스템에서 지점이기 때문에 변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각각 이렇게 변이를 구한 다음에 그 변이의 절대값이 같다 이거죠. 따라서 델타 W랑 델타 RB랑 같다. 그래서 델타 W는 2i분의 1333 이렇게 되고 RB는 2i의 1.33 RB다. 따라서 RB는 얼마예요? 10이 나오겠죠? 10kN 나왔습니다. 여기 10kN 이거 구한 거야. 에? 이만큼 해가지고 이거 구한 겁니다. 예. 그래서 사실 기사시험 문제 풀 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 해가지고 힘들죠. 시간이 좀 많이 걸리잖아요. 예, 물론 딴 걸로 빨리 풀면 뭐 할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적게 걸리는 거는 뭐 한 10초, 20초만 해도 푸니까 나머지 시간에 이렇게 뭐 풀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8분의 5 오메가 L 외워놓으면은 좀 더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8번 아치가 있습니다. 힌지가 이렇게 세 군데 있으니까 3인지 아치죠. 이 아치 문제는 3인지 아치만 나옵니다. 그래야지 이게 정정구조물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정정구조가 아닐 때는 부정정구조 풀어야 되는데 그건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기사시험에는 안 나오죠. 여기서 뭘 구하느냐 수직발력 VA와 수평발력 HA를 구하라 이런 겁니다. 표시 한번 해보죠. 여기서 이 VA, HA를 구하라 이거죠. 근데 지금 화살표 표시를 안 한 것은 한번 보자 이겁니다. P가 오른쪽으로 잡아 당겼어. 그러면 발력 HA의 그 발력 방향은 어떻게 될까요? 왼쪽으로 되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이 P에 의해서 이 B점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P에 의해서 시계 방향으로 돌리려 그러죠. 그럼 그거에 저항하려면 발력은 어느 방향에 돼야 되나요? 아랫 방향에 돼야 되겠죠. 우리가 숫자를 계산하지 않더라도 이 방향은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제 한번 볼까요? VA 방향 아랫방향에 맞으니까 요거나 요게 맞겠네요. 2번이나 4번. HA 방향 볼까요? HA가 좌측으로 와야지 되니까 4번. 이건 풀지 않아도 그냥 4번이 답이네요. 그렇죠? 직관적으로 4번이 답이다. 근데 한번 풀어봅시다. VA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그럼 B점에서 모멘트 잡으면 되죠? 시그마 M B 이퀄 0이다. 시계 방향으로 돈다. 그러면 P 곱하기 H고 HA는 B점 통과하니까 모멘트 없고 마이너스 시계 반대 방향으로 VA가 돌아가죠. 곱하기 L이고 0입니다. VA는 L분의 HP다 이거죠. 그 다음에 수평발력을 구하고 싶어. 항상 이 수평발력을 구하려고 그러면은 이 자유물체도를 생각을 해서 C점에서 모멘트를 잡으면 돼요. 그러면은 C점에서의 모멘트를 잡아보자. 그러면은 HA에 대해서 높이 H가 있겠고 마이너스 VA에 대해서 시계 반대 방향이니까 2분의 L이 있겠네요. 이게 0이다. 따라서 HA는 VA의 2분의 L에
h분의 1이다 이렇게 되죠. VA가 얼마야? L분의 HP죠. 2분의 L에 h분의 1이야. 이렇게 지워주면은 2분의 p가 되겠네요. 그렇죠? 오늘 이렇게 구해봤더니 여기도 플러스값 VA, HA도 플러스값, 즉 이렇게 생각한 방향이 맞는 방향이다 이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P로 옆으로 잡아 당겼으니까 반력을 여기서 반 갖고 여기서 반 갖는다 이런 겁니다. 네, 뭐 용이한 문제죠. 자, 9번 이와 같이 내면보가 있습니다. A에서부터 B까지의 거리가 L이고 요 AC 내면 부반이 X고 요것도 X예요. 조건이 뭐냐 하면은 C의 부모멘트와 이 C점의 부모멘트 발생하겠죠. 네, 보의 중앙에서 정모멘트 이제 발생할 거 아니에요. 크기를 같게 하려고 하면 X를 얼마로 하면 되겠는가? 그게 문제입니다. X를 미지수로 놓고 반력 구해가지고 C점의 모멘트 구하고 이 중앙에서의 모멘트 구해서 서로 같다고 놓고 풀면은 X 하나가 미지수이기 때문에 그냥 풀 수 있는 거예요. 해보겠습니다. C점에서의 모멘트 볼까요? C점은 마이너스 모멘트 발생하죠. 마이너스 2분의 1 Q X의 제곱 이렇게 모멘트가 걸리겠죠. 이 자유물체도 생각해보면 C점에서 모멘트는 그렇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뭐냐 하면은 이 C점에서의 모멘트와 이 중앙에서의 모멘트가 같다 그랬어요. 그 얘기는 크기가 같다는 얘기죠. 여기 마이너스 모멘트 발생하고 여기는 정모멘트 발생하니까 부호까지 같을 수는 없고 크기가 같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크기만을 비교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써야 돼? 절대값으로 써야 된다 이거야. 2분의 1 Q X 제곱 이렇게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중앙 이거를 2점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거기서의 모멘트 구해보면 되겠죠? M이는 어떻게 될까요? M이를 구하려면 여기 반력을 알아야 되겠네요. 그렇죠? RC죠? 반력 얼마입니까? 좌우 대칭이니까 2분의 QL이 되겠죠? 따라서 M이는 2분의 QL 요 길이를 해야 되죠? 그러면은 2분의 L에서 X를 빼줘야 되겠네. 빼기 오메가에 의해서 마이너스 모멘트 발생하죠. 마이너스 2분의 1 Q에 L이 얼마야? 2분의 L이죠. 그거의 제곱 이렇게 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자 이거는 어차피 정모멘트니까 플러스로 나올 거고 MC는 마이너스가 나왔는데 절대값을 취해서 플러스로 만든 겁니다. 이 값 절대값의 크기가 서로 같다는 거니까 결국 뭐야? MC와 MC의 절대값 취한 거랑 M이랑 같다 이거죠. 그러면은 2분의 1 QX의 제곱은 요거 풀어 헤치면은 4분지 QL 제곱 마이너스 2분의 QLX 마이너스 8분의 QL 제곱이 되겠다. 이거 이제 정리해야 되겠죠. 자 이거 정리해 보면은 2분의 1 QX 제곱이고 플러스 2분의 QL X고 마이너스 8분의 QL 제곱 X를 0이다 이거죠. 2분의 Q로 다 나눠볼 수 있겠죠. X제곱 플러스 LX 마이너스 4분의 L제곱 X를 0 이렇게 되겠습니다. 2차 방정식이죠. 해 구해야 되죠. 2차 방정식의 해 어떻게 되나요? 이거 기억납니까? X는 2A분지 마이너스 B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죠. 그래서 2차 방정식 근해 공식이죠. 자 여기다 넣어보면은 x는 2 곱하기 개수는 1이니까 마이너스 bl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l의 제곱 마이너스 4 1 곱하기 마이너스 4분의 l의 제곱 이렇게 되겠다 이거죠. 2분의 마이너스 l의 플러스 마이너스 이 안이 2L 제곱이 되니까 루트 2L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서 이게 마이너스 2 루트 L 하면은 계산하면은 L보다 크잖아요. L보다 클 수는 없으니까 그건 답이 아니고 마이너스 L 플러스 루트 2L을 취해야 되겠네요. 그러면은 2분의 마이너스 L에 플러스 루트 2 L이다. 얼마 나와요? 0.207 L이 나오죠. 이게 0.207 L이 되겠습니다.
답이 1번이네요. 자, 10번 탄성 변형 에너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자, 탄성 변형 에너지 C가 어떻게 되죠? U는 인테그럴 E2의 m제곱의 D의 X 이렇게 되죠. 이 개념이 뭐냐면은 이렇게 해서 하중 이렇게 P가 가해진다 이거죠. 이 P에 의해서 이 델타가 일어나면은 P에 의해서 이 변이가 일어났으니까 P 곱하기 델타 하면은 그게 1이 되죠. 근데 외부 하중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외적 일이라고 하고요. 그런데 이런 외적 일이 발생하는 동안에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은 이 보의 내부에 이 보가 이렇게 변형하면서 내부의 변형 에너지가 축적되는 겁니다. 그게 탄성 변형 에너지, 이게 내부 일이 되겠어요. 이거는 내부 일이다. 인터널 워크이라고 하는데 이 외적 일은 익스터널 워크이라고 하죠. 자, 일단 요거 생각하고 보겠습니다. 변형 에너지는 내적인 일이다. 맞죠? 외부 하중에 의한 일은 변형 에너지와 같다. 외부 하중에 의해서 발생하는 이 일은 변형 에너지와 같습니다. 에너지 보존 법칙이죠. 변형 에너지는 강성도가 클수록 크다. 강성도가 커지면 변형 에너지는 작아지죠.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 하중을 제거하면 회복될 수 있는 에너지다. 이게 탄성 변형 에너지이기 때문에 하중을 제거하면은 이게 처진이 발생했던 것이 원래 상태로 이렇게 되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에너지도 회복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 3회분 전반부 1번부터 10번까지 문제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